영욱 증인,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지금 그 서울 쪽이 거기는 10차로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PCU 즉 통행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약 12만 대 정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두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지하 도로를 만들 때 최대 몇 차선까지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진행 중에 있는 거는 6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지상의 도로는 그대로 차가 다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상업이나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 계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통째로 지하화하는 게 아닙니다. 메인 교통 그대로 가고 보조수단으로서 지하를 최대한 6차선 정도 만들 그런 입장이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장환 증인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박건태 증인도 같이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증인. 네. 2010년도 도공부채가 23조였는데 금년에는 한 37조 이상 지금 증가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은 뭐 1년에 막 1조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통행료 수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고 도로 개량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빚으로 이제 건설비를 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예. 지금 도공 예산이 뭐 사채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하고 통행료 수입하고 정부 출자 세 가지가 주 이제 아이템인데 각각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채 발행으로 인한 그 차입금이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수입은 30%, 그리고 정부 출자는 한 15% 정도 됩니다. 지난 10년간 통행료는 몇 프로 정도 인상했습니까? 15년도에 4.7% 인상하고 지금 8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묶여 있으니까 빚밖에 낼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도 그 통행료를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행료를 낮추는 건 통행료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고 누군가 부담을 전가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부담은 대부분 이제 여객 분들이 즉 운전자분들이 부담하는데 이제 반 정도 낮춰서 인천시 인천공사가 감액되는 거에 2분의 1 되고 도로공사가 반 정도 덮어쓰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 됐을 경우에 그 도공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39년까지 1조 1천억을 부담하고요. 그러게 되면 한 부채 비율은 한 1.7%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통행료를 인하해 주는 게 아닙니다. 통행료를 부담하는 주체를 바꾸는 거지 통행료를 어떻게 인하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통행료 인하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내던 걸 인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인천시가 넘겨받아서 내는 거죠? 네. 네. 박건태 증인. 네. 53년 전에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주로 이제 건설을 위주로 하고 유지보수는 일부였는데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건설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작년이나 금년도 정도 봤을 때 유지보수 건설 때 유지보수 비율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년 기준으로 63대 37에서 올해는 51대 4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건설비하고 유지비가 반반씩 정도 되는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니까 건설 물량보다는 유지 보수 물량이 늘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는 게 건설비는 지금 정부 지원 플러스 도공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몇 프로 대줍니까? 신규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사 도로공사 자체 조달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40%까지 대주는군요. 근데 유지 보수 비용은 전액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유지 보수비지 전면 개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신규 노선에 버금갈 정도로 돈이 많이 들 텐데 국토부에다가 이 유지 보수 사업을 그냥 조그만 그런 걸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정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예,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지 보수를 안 하게 되면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돼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결국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묶어버리고 명절 때고 뭐고 통행료를 또 감면 다 해버리고 결국 회사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빚의 한도액은 정해놨습니까? 얼마까지는 수인 가능하다. 예를 들면 LH 같은 경우는 부채 조절을 못해서 지금 140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요. 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까지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공사법 개정해가지고 자본금을 50억으로 늘려놨습니까? 예, 50조로 올렸습니다. 50조. 예, 그럼 4배까지니까 200조까지는 견딜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행료를 낮추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됐을 경우에 자본 조달 비용, 즉, 이자율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재무적 개선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 한도를 100%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천안, 논산, 일산대교, 거가대교 등등 민자 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걸 좀 까도 이래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도로공사 만든 게 한 1.1배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재무구조 조정이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예. 저희들은 이제 그 공가 보상률이 현재 81.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상으로 그런데요.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식 주임께 질의합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은 고인이 된 K 사장이 있을 때 전체를 다 스마트 톨링으로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엘모 사장이 와서 기본 정책을 뒤집어 버렸죠. 그렇게 돼서 다시 2027년을 기준으로 스마트 톨링으로 바꿉니까? 정부 정권 때문에 톨링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도로공사는 무죄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법적 정년은 몇 살이죠? 몇 세입니까? 60세입니다. 근데 실질상으로 이 법적 정년을 못 채우고 대부분 3년 정도 남기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직당하고 있죠. 간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급, 3급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직돼서 임금 피크제 적용받고 있는 직원들이 도로공사의 경우는 몇 명이나 되죠? 그 임금 피크제는 전 직원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278명 정도가 임금 피크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 통보를 받게 되면 기술직하고 사무직의 명운이 흑백처럼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기술직들은 설계나 조사나 감리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정년을 못하는 만큼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데 사무직들은 대부분 다 임금 피크제에 적용을 받고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임금 피크제라는 게 참으로 모욕적입니다. 어제까지 처장, 부처장 하다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 대기하라고 하고 월급만 주는 이 비인간적인 처사를 언제까지 몰고 갈 수 있을지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4년 됐는데 3년만 지나고 1년은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법이 정한 정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정년까지 할래 임금 피크제 할 때 선택권을 준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강제로 다 베끼고 선택권이 전혀 없죠. 간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그 보직을 별도 보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인 그걸 보직이라 하면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건 보직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 금융기관들은 정년 전에 퇴직을 시키게 되면은 퇴직금을 정산해서 일시금으로 주고 자기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는 정년 전에 이제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강요당하면 산하단체도 가고 이렇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임금 피크제 인원이 주택공사는 900명이고 창국철도공사는 1600명이에요. 수천 명이 그냥 일 안 하고 월급만 받고 1년에 엄청난 세금만 허비하고 이런 실정을 그대로 몰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걱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명예감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일거리가 있고 월급을 받아야지, 일거리도 뭐 별로 중요한 일을 안 하면서도 월급 받는 거는 그 월급 받는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도로공사 들어와서 30년 됐는데 정년 3년 전에 강제로 옷을 벗겨버리는 이런 제도가 이게 과연 인간적인 제도고 합리적인 제도고 바람직하냐 이거죠. 이렇게 하는 근거가 인사혁신처의 인사운영 지침이 있나요? 국토부의 지시가 있나요? 아니면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사장이 자의적으로 하냐?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그 강제로 옷을 벗기는 근거가. 임금 피크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는 이게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인건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장년층에 임금을 삭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나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력을 일찍 내보내느냐가 이제 경영평가의 지표가 됐다는 뜻이죠. 예, 도입 당시에는 그렇게. 의원님들, 이거는 인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제도니까 다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